이매진 드래곤스 내추럴 들었습니다. 자,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 네,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 개봉작은 제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처음 뭘 소개할까 고민하는 행복한 한 주였거든요. 심지어 그 개봉작 중에 제가 좋게 본 영화가 많아서 그러던 와중에 네. 부고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엔니오 모리코네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세대의 어떤 뮤지션들이 있잖아요. 예. 자기 세대의 아티스트가 있고 자기 세대의 영웅들이 있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제 세대의 영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하신 건 훨씬 오래전이지만 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받은 게 예전 서부 영화 음악을 잠시 빼고서라도 일단 미션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더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잖아요. 딱 그때가 제가 미션 시네마 천국 요 무렵이 제가 어릴 때 막 영화 보던 때거든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는 사실 미국의 존 윌리엄스, 그리고 약간 유럽의 엔니오 모리코네, 일본의 히사이시조. 이 세 명의 이름은 저랑 비슷한 세대에게는 영화 음악이 뭔가, 네. 영화를 볼 때 음악의 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형님, 엔니오 모리코네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지금 를 보면 5일에,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5일에 세상을 떠나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사인은 뭐 아직 더 자세히는 안 나왔는데요. 네, 낙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셔서 세상을 떠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네. 낙상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예. 사실은 저 그 이탈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각할 때 저 되게 약간 엔니오 모리코네 이 작곡가의 건강을 되게 걱정했거든요. 예. 혹시 그때 부고가 들려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무사히 그 좀 어려웠던 시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고가 전해졌고요. 네. 1928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보도에는 한국식 나이로 해서 향년 93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외신을 보면 91세. 왜냐하면 네. 아직 생일이 안 되셨으니까. 네. 예, 91세가 맞죠. 예, 만 91년하고 7개월, 그쵸. 8개월. 예. 1928년 11월 10일 생이신데, 근데 송혜 선생님보다는 동생이세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자료를 보면 처음 시작은 클래식 공부로 시작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트럼펫 연주자였고 본인도 사실은 재즈 밴드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던 적이 있다고 하고 9살 때 음악 공부 시작하고 12살 때 학교 들어가서 클래식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가 1960년대 영화 음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초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서부 영화의 음악들을 보면 틀었지만 되게 독특하잖아요. 휘파람 소리.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탈리아에서 서부 영화를 만든다는 건. 네. 그죠? 근데 하여튼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하고 네. 의기투합해가지고 네. 그 정통 서부극은 아닌데 아무튼 재밌는 서부극을 만들었어요. 선악이 없었죠. 그냥 그야말로 아까 그 틀었던 그 음악 제목이 상징적인데 정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게 사실 보통 미국 서부 영화는 좋은 놈과 나쁜 놈의 대결인데, 그렇죠. 사실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주축이 된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은 사실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대결 같은 구도였거든요. 정말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는 그 영화에 또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준 게 엔니오 모리코네였고, 그리고 배우들이 네. 그렇게 인상들을 쓰고 나왔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표적인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는 표정이 두 가지가 있다. 예. 모자를 쓴 표정과 안 쓴 표정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세르지오 레오네 그리고 엔니오 모리코네 이름이 들어가야 사실은 마카로니 웨스턴, 스파게티 웨스턴으로 대표되는 한 시대의 그 영화 장르가 완성이 되는 그 셈이고요. 근데 그 초창기 음악들을 들어보면 휘파람 소리, 뭐 채찍 소리, 그리고 막 악기도 막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게 쓰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은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것이기도 하고, 예. 동시에
오케스트라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 제작비가 네. 그랬어요. 그런 환경이라서 약간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시도한 것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본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음악은 미션이라고 했거든요. 그쪽에 이제 풀 오케스트라와 네. 함께 작업을 했죠. 예. 그 미션에서 드디어 본인의 시작이 클래식이니까 마음껏 자신의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연주하고 작곡을 하고 연주하고 그게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올랐을 때 네. 보통 그런 말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인터뷰에서 그 탁 콕 찍어서 미션 때는 그래도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네. 사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네, 미션 때는 받을 줄 알았는데 라운드 미드나잇에 밀릴 줄은 솔직히 몰랐다. 네, 라고 인터뷰를 해서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로 86년 미션 음악 그 오케스트라의 그 어떤 웅장함이 가미된 네네.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그 뒤로는 사실은 마음껏 오케스트라를 사용하면서 음악의 깊이나 어떤 음악의 좀 크기 자체가 훨씬 더 좀 풍부해진 음악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요. 야, 이 80년대에 좋은 음악들, 영화 음악들 많이 했잖아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네. 미션, 시네마 시네마 천국 파라디소, 네. 언터처블스. 그죠. 언터처블 음악 있고. 러브 어페어. 이 또 러브 어페어도 있네. 또. 이분이 정말 그 절절한 멜로 영화와 아주 낭만적인 사랑 영화의 테마들을 정말 또 잘 만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그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 보면 한 500편을 작업했다고 하는데 영화 음악만 500편. 제가 그게 10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 뒤로도 사실은 더 많은데 본인 스스로가 초창기에 너무 많이 작업했던 걸 약간 부끄러워해서 500편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60년대 그 신성일 선배 이런 분들 네, 약 그런 식이었어요. 영화 막 진짜 엄청나게 찍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 작곡가도 초반에 보면 60년대 1년에 20편씩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서부 영화, 네. 절반은 좀 조금 야한 영화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야한 영화들의 음악들은 또 엄청나게 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흔히 말하는 멜로디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타고난 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음악이 살린 작품도 맞아요. 꽤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그랬거든요. 흔히 말하는 장르 영화, 뭐 잔인한 장면이나 무서운 장면에 나는 오히려 서정적인 음악을 쓴다. 그게 관객에게 더 힘을 주기, 이 임팩트를 주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들어낸 그 수많은 멜로디들은 아마 그 어떤 영화 음악가도 아마 좀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업적을 이룬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 뮤지션은 또 엄청나게 다양하고요. 네. 그중에 독특하게도 메탈리카. 예. 공연 오프닝을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으로 시작을 하는 게 그렇죠. 하나의 상징이 됐죠. 그래서 2007년에 엔니오 모리코네가 아카데미 공로상을 받았을 때 엔니오 모리코네 헌정 음반이 나왔어요. 네네. 수많은 뮤지션들이 한 곡씩 이제 골라서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하는 그 앨범에 메탈리카가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이 곡을 연주했거든요. 엑스터시 오브 골드. 예. 그래서 이 메탈리카가 연주한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을 오늘 첫 번째 노래로 가져왔습니다. 자, 메탈리카의 엑스터시 오브 골드 듣겠습니다. 이 메탈리카 공연 갑자기 보고 싶네요. 예. 메탈리카 공연 보러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는 음악이 워낙 다양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의 그 음악과 그리고 미션이나 러브 어페어나 시네마 천국의 그 음악 네. 그리고 또 언터처블의 음악 뭐 이런 음악을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게 사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의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 음악들로 네네. 아마 가장 크게 알려졌고 80년대 시네마 천국 이후로는 한국에서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들 뭐 말레나 네네. 그리고 최근에 최근에 개봉했던 피아니스트의 전설 같은 이런 영화들도 또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요. 저는 사실 그 엔니오 모리코네의 이야기를 하면서 타란티노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타란티노 작품으로 결국
네. 받은 거 아니에요, 상을. 그러니까 이 애니오 모리코네가 아카데미 후보에 상 받기 전까지 5번 후보에 올랐는데 네.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나날들, 미션, 벅시, 언터처블, 말레나 이렇게 5번이나 후보가 됐는데 사실 믿기 힘들 정도로 엔니오 모리코네인데 아카데미 음악상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2007년에 공로상을 먼저 받거든요. 근데 약간 느낌이 자기들도 미안했던 거야. 네. 상을 너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때 이미 연세가 80이 넘고 했으니까 이제 이분이 뭐 신작을 만들어서 음악상 우리가 뭐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공로상을 드리자 했던 것 같아요. 애따 이거 하나 받으슈. 예. 그래서 그때 그래도 예우를 갖춰서 시상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와서 이탈리아어로 통역을 해가면서 네네. 수상 소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 음악상은 못 받았지만 공로상 받으셨네 느낌이었는데 타란티노가 그 뒤에 자신이 어릴 때 좋아했던 그 수많은 서부 영화의 음악을 한 엔니오 모리코네와 내가 꼭 작업하고 싶다. 조르고 부탁을 하고 거의 간청을 해서 본인이 안 하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원래 안 하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서즈 거친 녀석들의 기존에 있던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 쓰는 걸 허락을 해줬는데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좀 잔인하다. 너무 잔인했군요. 이거 젊은 친구가 내 취향이랑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작업하기 싫다고 하셨다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진정한 팬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헤이트풀 에잇을 작업 같이 했죠. 네네. 그래서 결국 그 영화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 시대의 음악가로 이제는 조금 사실 약간 잊혀져갈 무렵에 타란티노 감독 덕분에 다시 정말 왕성한 현역의 음악가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됐고요. 네. 그 점에서는 아마 타란티노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애니오 모리코네 인터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했던 인터뷰였는데 지금도 연필로 작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표 하나하나를 연필로 일일이 다 그리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작업을 한다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들과 비교한다면 나는 아직 많은 작품을 쓴 게 아니다. 아하. 이게 500편 만들었다는 얘기 나올 때였거든요. 네네. 로시니는 세빌리아의 이바사를 단 보름 만에 작곡하지 않았던가. 나의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네네.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멜로디를 들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은 좀 무척 슬프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그가 남긴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렇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이기도 해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요. 좀 기분이 복잡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남기셨기 때문에요. 네. 이 음악들, 그러니까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게 될 거예요. 그럼요. 듣기 싫더라도 아마 계속 들을 거예요. 아마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영화에 쓰인 오리지널 버전도 물론 많이 듣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커버를 한 곡들이 많아서 그 곡들도 심지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아마 다양한 곳에서 눈치 못 채는 사이에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들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22세기 이렇게 21세기 끝 무렵이나 22세기가 되면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이 발표회를 하면서 아마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들을 연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금의 영화 음악가들이 과거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한스 지머는 바그너 같은 음악을 만들었을 것 같고 엔니오 모리코네는 뭐랄까요. 푸치니에서 쇼팽, 슈베르트까지 다 가능한 그 성향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엔니오 모리코네를 생각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정말 운 좋게 제가 그분의 그 시대의 한 끄트머리에 걸쳐 있어서 행운이었고 그리고 좀 고마웠다는 말씀을 이 멀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셔서 공연을 하셨고요. 네. 제가 그 공연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천추의 한입니다. 메탈리카 공연도 못 보셨다며? 네, 메탈리카 공연도 못 봤습니다. 아까 배순탁 작가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흉을 보고 아니 메탈리카 공연도 못 본 사람이 이거 갖고 왔다고 뭐라고 막 그러던데? 배순탁 작가 깐느 영화제 가봤나요? 못 가봤죠. 그냥 뭐 각자가 이렇게 자기 자랑할 게 따로 있는 거죠. 매일 보면 저한테 공연 본 자랑. 잘했어요.
음악 평론가가 공연 본 게 이렇게 뭐 자랑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아니죠, 좀 아니죠. 들긴 예, 합니다만. 네. 네. 하지만 엔니오 모리코네 공연을 보지 못한 건 저는 천추의 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니오 모리코네의 명복을 빌면서 네. 다시 한 곡 들으며 마치죠. 예. 사실은 원래 처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팬 메스니하고 찰리 헤이든이 함께한 버전을 골랐었는데 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는 엔니오 모리코네 아들이 만든 거거든요. 안드레아 모리코네. 네. 그래서 그래도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든 곡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골랐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 엔딩곡이죠. 아하. 로스트 보이스 콜링. 네. 로저 워터스가 부른 이게 엔니오 모리코네에게 바치는 추모곡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저 워터스는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입니다. 로스트 보이스 콜링. 이 음악 들으면서 김세윤의 영화 음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ome hold me now.